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이번 주에는 유독 법적으로 짚어봐야 할 쟁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뽑아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 중에 뭐라고 할까요? 좀 황당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었던 그런 뉴스인데 20대 남성이 아래층 이 원룸이죠. 예. 여성분 집에 몰래 들어가서 맥주를 훔쳐 마셨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예. 알고 보니까 더 심각하고 끔찍한 행위들이 또 발견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부산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그 원룸 2층에 사는 남성이 예.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막 문을 열어보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다가 마침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아하.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맥주에 그 냉장고에 맥주가 가득 차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또 음란 행위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혔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성분의 집이 아니라 예, 남성분의 남성입니다. 집. 여성분의 집이면 더 큰 일이 더 되는 큰 문제였죠.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남의 집 비밀번호 이렇게 쉽게 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열고 들어갔죠? 아마 그 초기에 네. 설정돼 있던 그 비밀번호를 그대로 바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 1층에 초기. 사는 남성이 아, 예. 1111 아니면 뭐 네. 0000, 아. 1234 요렇게 할 텐데 아하. 그거를 바꾸지 않아서 네. 이 남성이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눌러봤겠죠. 아. 그러다가 마침 문이 열리니까 예. 뭐 맥주도 가득 차 있겠다. 뭐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하. 거기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걸린 거죠. 예. 그럼 몰래 어쨌든 그렇게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서 범행을 한 건데 검거는 또 어떻게 됐대요? 검거도 약간 좀 황당합니다. 네. 이게 이 남성이 자기가 맥주를 냉장고에 채워놨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지 않았나 싶어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예.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예. 띡띡띡띡 소리가 들려서 밖에서. 누구냐 이러니까 도망가는 소리가 어허. 들렸고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힌 겁니다. 야.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희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 없어져도 모르거든요, 사실. 이분 대단한 분이네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아하. 맥주를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알아챘지 한두 번 들어가서 한두 캔 마셨으면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가 자주 이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뭐 소위 그런 이상한 짓도 하고요. 당사자한테 좀 여기 앞에 앉혀놓고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예. 우리 허윤 변호사께서 한번 저도 짚어주시죠. 직접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 사람이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예.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보통 이제 여고 앞에 보면 바바리면 그렇죠. 예,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막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비슷한 심정일 것 같고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참 세상은 알 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럼 속칭 바바리맨이라고 부르는 노출증 환자, 이게 우리 성도착이라고도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여고생이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깍 하고 깜짝 놀라는 걸 보고 막 쾌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하면서 그런 쾌감을 느끼는 조금 종류가 다르네요. 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게 공연 음란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다른데요. 왜냐하면 공연 음란죄라는 게 이제 본인의 이제 성적 충족을 위해서 다른 예. 사람한테 수치심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행위는 네. 몰래 들어가서 음. 혼자 이제 음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피해자 직접 이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께서 이런 행위들 어떤 처벌을 받으리라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동의 없이 이 1층 남성 원룸에 뭐 몇 번 반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주거침입. 주거침입이라든지 맥주 몰래 마신 건 이제 절도가 될 절도. 테고요. 예. 그리고 야간에 들어갔으면 이제 뭐 주거침입 별도, 야간 주거침입 별도가 될 텐데 예. 공연 음란죄로는 이게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아하.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체로 이 원룸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차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원룸에는 뭐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살았는데 예. 아마도 이 사람이 마침 이 남성 집에 들어갔다 걸려서 그렇지 음흠. 아마 다른 여성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 이제 성폭법이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예. 앞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여죄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밝혀내야 듭니다. 되겠네요. 분명히 예, 한 집만 그렇습니다.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낮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네, 좀 주제를 바꿔서 다른 사건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이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배경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이 여행에 미치다라는 사이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게 20대, 30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정보도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상업적인 색채가 좀 덜해서 덜하고. 예, 그래서 아하. 저도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서 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이트에 네. 음란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 음란 동영상이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뭐 남녀 간의 동영상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커뮤니티인 어허. 이게 유튜브 구독자만 40만 명이고 페이스북은 2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엄청난 이용자를 예. 가진 곳이라서 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뭐 이용자들로부터 뭐 비난이 빗발쳤죠. 난리가 뭐냐. 났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조 대표가 네. 내가 올렸다 잘못해서 올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비난이 거세지면서 네. 결국에는 이 조 대표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참 막 그 청년 창업자로서도 많이 좀 칭송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뭐 멘토, 뭐 20대의 멘토도 됐었고요. 사실 그랬었죠. 그 이 여행 전문 사이트라는 게 불모지였던 한 10년 한참 전에 네. 처음으로 이것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라서 예.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도적으로 올렸을 리는 만무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는지 좀 조사가 됐나요? 아마 인스타그램을 조작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여행에 미치다 측에서도 예. 뭐 이제 부주의하게 영상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실수는 사실 뭐 흔히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저도 네. 이제 작업을 하면서 뭐 카카오톡 뭐 이 채팅창 여러 개 띄워놓고 전화 받고 그러다 보면 예. 실수로 누구한테 뭔가를 보내려다가 네. 멈칫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예.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예. 처음에 올라온 사과문 자체가 뭐 배경이 뭐 영상 이 배경 사진 뭐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받아서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뭐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컴퓨터 하드 내에 이 영상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이런 불법 성착취물로 볼 가능성도 있는 것. 예, 이게 예. 어떻게 여기에 있었느냐. 이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가능할까요? 일단은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요. 이상 수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허. 적어도 하지만 뭐 당사자가 사망한 거와는 별도로 네. 어쨌거나 그런 뭐 동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이걸 뭐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 자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뭐 처벌이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 좀 안타까운 게 예. 이게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을 한 죄값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목숨을 끊은 거는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조 대표의 행위 자체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는데 네. 과연 이게 사형을 선고한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일인지 차라리 살아서 죄값을 받고 네.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 회복을 위해 돕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순간 그런 절망감이 든다 하더라도 부디 그럴 때는 좀 전문가나 그 신고 맞습니다. 그 예. 상담 전화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꼭 그 위기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만 짚어보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단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당시 이제 군인 신분이던 A 씨가 여동생을 강제추행하다가 걸렸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고요. 예. 여동생을 협박을 했어요. 그 뒤에 네. 다른 일도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밝혀져서 뭐 성폭법 위반 그리고 뭐 특수상해 이런 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이 판결의 의미. 판결이 짧게. 네. 아마 그 하급심 판결들은 앞으로 이 대법원 판결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1심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를 인정을 했고 2심은 특수폭행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 네. 차이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과거에 이 폭행과 상해라는 거는 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멍이 든다거나 어허. 아니면 살짝 까진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상해로 안 보고 폭행으로 봤습니다. 과거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행죄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특수상해는 무조건 1년 이상 실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극이 엄청 큰데 그렇죠. 대법원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어허. 이 흉기로 여동생의 목을 눌러서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맺혔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도 상해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찌르진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상이 일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멍이 든 것처럼 이렇게 좀 붉게 됐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도 상해로 봐서 특수상해로 우유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해에 포함되는 범위를 조금 넓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강한 사법부의 그렇습니다. 그런 예.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건 뭐 처음 만난 사람이건 절대로 그런 평상시 발생할 수 있는 것 수준 이상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겁게 처벌 받을 테니까요. 예, 큰일 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